올해로 결혼 5년차,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랑 남편은 사이좋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신우와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 신우가 바람 피우고 얼마 전 이혼하는 중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다니는 회사에 40대 과장을 만나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랑 같은 부서도 아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라서 지금 저는 너무 황당한 기분이에요. 직장 동료는 애 딸린 40대 유부남이었고 신우는 애는 없었지만 4년 전에 결혼한 유부녀였는데 아주 끼리끼리 놀아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소개시켜준 사이는 당연히 아니고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는 절대로 제게 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트클럽이나 데이트 어플을 사용해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우가 남편에게 바람 피우던 사실이 걸려서 이혼을 당하고 고소당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 상간남이 누군지 알게 된 거지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시킨 것도 아니고 신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신우의 이혼은 제 탓이 되어버렸어요. 그 멍청한 상간남 자식이 회사에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제가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벌써 제 신우가 바람을 피우다 걸려서 이혼한다는 소문이 다 나버린 상황이에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괜히 창피하고 이상한 소문에 휘말려버려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전부 제 탓인 것처럼 저만 원망하고 있으니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신우가 너무 원망스럽고 왜 하필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제가 다니는 회사 사람을 만나서 바람을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바람 피울 거라면 들키지나 말던가 아니면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지 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신우는 바람 피우던 것이 걸린 이후로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시댁에서 지내고 있고 저희 회사 다니는 상간남도 당연히 이혼 위기라고 전해 들었어요. 둘 다 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이고 옆에서 제가 볼 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혼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시부모님도 정말 날벼락을 맞으셨죠. 어떻게든 신우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간남의 와이프와 신우의 시댁 쪽에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 신우는 숨어있고 저희 시부모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빌고 다니신다고 해요. 특히나 우리 시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대쪽 같으신 분이라 신우가 바람 피우는 것을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신우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실 텐데 집에서 혼자 술 드시고 신우랑 엄청 싸우다가 결국에 아버님이 처음으로 신우에게 손찌검을 하셨나 봐요. 신우가 새벽 3시가 넘어서 아버님에게 실컷 두드려 맞고 우리 집으로 피신 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있던 신우를 결국 어머님과 아버님이 찾아와서 데려가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너는 어떻게 그걸 몰랐을 수 있냐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너는 눈치가 없니? 너가 신우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너랑 같은 회사 다니는 놈이랑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살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신우랑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억울했지만 시부모들도 너무 화가 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저대로 회사에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황이고 상간남 와이프한테 완전 찍혀 있었습니다. 하늘에 맹세하고 제가 두 사람 소개시켜 준 적도 없고 상간남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엔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너무 억울해 미치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들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유부남 유부녀를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쑥덕거리는 통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러시니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아무런 말 없이 넘어갔더니 그 뒤로 제가 변명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찔려서 그런 줄 아셨나 봅니다. 매번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너는 알고 있었지? 어떻게 숨겨줄 게 없어서 그런 걸 숨겨주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한테 쪽팔리지도 않냐고 왜 딸이 바람 피우고 사고 쳤는데 가만히 있던 며느리 탓을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큰소리 치는 모습에 아버님도 또 화가 나서 남편이랑 싸우고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시댁 부모님은 순진한 자기 딸이 갑자기 무슨 이유로 제가 다니는 회사의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겠냐며 다 누가 옆에서 다리를 놓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겠냐고 그게 아니라면 순진한 자기 딸이 그런 나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신우에게 바람 피우라고 등 떠민 사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 듣고 화가 나서 왜 며느리 탓을 하냐고 싸우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한참을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저는 그 남자 알지도 못하고 신우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대체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에 아버님이 저한테 전날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 잊어버리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런 문자 하나로 마음이 풀릴 정도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많이 화가 나 있고 저는 다신 시부모 둘 다 얼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 개판이었지만 어떻게든 남편이랑 저는 싸우지 않고 맨정신 붙들고 있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 저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두 사람이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죠. 남편이 먼저 앞으로 당분간은 시댁 식구들 만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조용히 집이랑 회사만 다니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혼 소송 중인 신우의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서 저보고 신우한테 그 남자 소개시켜준 사람이 제가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일 없다고, 둘이서 나이트클럽을 갔던지 뭐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난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신우를 감싸주는 거냐면서 같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 말에 또 꼭지가 완전 돌아서 나는 앞으로 신우 얼굴 두 번 다시 안 보고 살 생각이니까 바람 피운 년놈들 끝까지 고소해서 개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힘내시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내뱉은 말이긴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어느 정도는 진심입니다. 저는 살면서 양다리 걸쳐본 적도 없고 당연히 결혼한 이후로도 바람을 피우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이 살았어요. 남편이랑 소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즐겁고 아들 태어나고 난 뒤로는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소한 것 하나도 신경 많이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미리 알지도 못한 신우의 바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회사에서도 안 좋은 소문에 시달려야 하는 건지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한 달 가까이 시달리며 살다 보니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참고 버티는데도 한계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마음에 신우 남편한테 막말을 내뱉어 버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시어머니가 주워 들었는지 다음날 바로 제게 전화하시더니 너 그 말 진심이야? 아무리 그래도 신우인데 어떻게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저한테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고 제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 잡고 발끈하실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시부모가 저한테 막말을 했을 때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주었고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들이니까 끝까지 참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눈이 돌아간 상황이니까 저렇게 감정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신우의 이혼 절차나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가 다 수습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 이젠 정말 한계 상황이었어요. 더 참고 있다가는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서 전화기 붙들고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어머님 딸이 바람 피웠는데 왜 애꿎은 며느리 탓을 하시냐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외근 중이라서 다행히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눈치를 신경 안 쓰고 마음껏 큰 소리 낼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속으로 낳은 딸인데 왜 자기 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계셨냐고 소리 지르면서 어머님이 진작 눈치채셨으면 이혼당할 일까진 안 생겼을 텐데 당신은 부모 자격도 없다고 했더니 그때는 할 말도 없는지 입 꾹 다물고 듣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똑같은 인간들이고 집안에서 가장 힘없는 며느리한테 모든 책임 다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 딸은 잘못 없다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냐고 했습니다. 진짜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면서도 이런 말을 시어머니한테 해도 되나 싶었지만 저도 차라리 시댁과 인연 끊고 안 보고 살았으면 살았지. 더 이상 제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으려고요. 제 입에서 옳은 말만 나오니까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끝까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게 전화하지 마시라 하고 끊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산다고, 앞으로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절대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도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고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식구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아닙니다. 대놓고 회사에서 그 과장이라는 개 같은 인간과 개만도 못한 우리 신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회사 사람들에게 나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짐승만도 못한 두 년놈들이 알아서 붙어 먹은 거라 이야기 다 하고 다녀요. 제가 조용히 있으니 마치 한통 속인 것처럼 뒤에서 수근거리던 사람들도 오히려 대놓고 두 사람 욕을 하고 다니니까 이젠 저를 욕하는 사람은 다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상간남과 마주쳤는데
아직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회사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까지 어떻게 애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고 대놓고 들으라고 이야기했더니 밥 먹다 말고 도망가버렸어요. 그 남자만 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우도 대놓고 욕하고 다닙니다. 저랑 신우가 나이가 같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도 소문 다 내달라고 일부러 더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정말 신우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건드리고 제가 뭔가 큰 잘못한 사람처럼 주변에서 난리를 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보다 대놓고 욕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은 다 사라졌어요. 신우가 고통을 받던 말던 이제 저는 아무 상관 안 할 거고 이제부터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리는 그 누구라도 똑같이 갚아줄 생각이에요. 시댁 사람들은 제가 그날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한 뒤로는 다시 먼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릴 생각이거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